단지파가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의 대이동 경로. 단지파는 400년 동안 대이동이 있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 새 시대의 시조가 되신 노아의 후손들은 중동의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모세 당시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던 곳이 애굽과 가나안 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민족적인 대이동을 감행하였다. 40여 년간 걸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블레셋 아몰족들의 강력한 저항과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하고도 혹독한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요, 동쪽은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면적 2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면적과 비슷한 좁은 땅이다. 이 좁은 땅에서 강력한 원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정이었다. 성경상에 나타난 단지파의 행적을 살펴볼 때 가나안의 소라와 에스다올 지방을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은 단지파는 동쪽으로는 유다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서남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메마른 산지에다가 물도 귀하며 다른 지파와 왕래가 안 되는 오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는 면적 1,0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비유하면 한 개군의 면적도 안 되는 땅에서 10만이 넘는 단지파가 살았던 것이니 그 당시의 생활형식으로 보아 너무나 좁은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블레셋을 몰아내어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약 200년간의 싸움을 계속했고 한편 라이스를 점령하여 라이스의 지명을 단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또 다시 레센을 점령하여 레센도 단이라는 지명으로 고쳐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단지파가 이동하여 정착하는 곳마다 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반도에 이르러 고조선을 건설하고도 역시 단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단, 임금이 우리나라 개국시조임을 입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들 단지파는 그곳에서 계속 좁은 영토의 확장을 위해 싸웠으나 마침내 아몰 사람들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더라 하는 기록이 있듯이 단지파는 제비 뽑아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쫓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유대, 북방 레바논 동쪽 산지로 밀리는 가운데 유목민으로서의 생활터전을 찾아 소라와 라이스레셀을 떠난 이후 그 행방과 소식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겨가미록에서 단이 동방나라 우리 한반도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윷놀이에 비유하여 숨겨놓았는데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데 소중한 문헌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국조이신 단군께서 그 부족을 이끌고 한반도에 정착하시기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그 추상되는 민족 대이동의 경로를 지도상으로 살펴볼 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국경지대를 거쳐 이란고원 북부와 엘브로스 산맥의 북단 대초원 지대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아리아인의 문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로 추정되므로 그곳을 우회하여 힌두쿠시 산맥과 대초원 지대의 접지를 택하여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천산산맥 북쪽의 일명 천산북로를 따라 중가리아 분지에 이르면 알타이 산맥과 고비 산맥이 가로 놓이는데 이 길은 고대 농경지 문화의 전승을 이어온 발달로 구시를 하던 곳이요 천산북로부터 초원에 이르는 길인 것으로 보아 유목민의 대이동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거쳐 비교적 지세가 완만한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고고원을 거쳐 대흥 안령 산맥 부근에 머물면서 일정 기간을 정착하는 동안 문화의 발상을 가져왔고 그 주류가 만주를 거쳐 오늘의 한반도까지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대 환족이라 불리우던 우리의 조상들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서북부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고 다른 일파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진출하여 세석기의 유물을 남겨놓았으며 시베리아의 중부 바이카로에서 멀지 않은 노보시비로스크산 및 아바칸 산맥의 계곡의 말라이아니아,
구석기 유물을 남겨놓았다는 고고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한편 1976년 말 동아일보 등 각 지상에 국한 평려벽화의 고분이 크게 소개된 바 있다. 이 무덤 주인공인 태수는 유주차 사친이며 그가 다스리던 영역이 오늘날의 요녕성과 하북, 어양군, 즉 북경 주변 일대라는 점을 보아이는 만리장성 밖에 있는 6개 군을 포함한 13개 군이 고구려가 통치하던 영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민족은 동이족의 일파로서 중국 서북방 지방으로부터 만주의 동남부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동하였을 것이라는 김상기 씨의 학설도 있고, 알타이 산맥 근방에서 생활하던 종족 중의 일파가 중앙 아시아를 거쳐 동진하여 한반도에 정착하였을 것이라는 김정학 씨의 학설도 있다. 유군자국이라고 칭했는데 동이란 근본이란 뜻이 있다. 그런데 한민족의 기원을 두고 동이의 후손으로 퉁구스어족에 속하며 이들은 상고의 양자강 이북의 중국 동부 지역과 만주 시베리아 남부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또한 고대 북방 계통의 황색인종으로 샘족 속 한족, 몽고족, 터키족들과 더불어 독자적인 종족적 특수성을 보존하면서 민족의 근간을 형성하였고, 몽고족, 만주족, 터키족과 더불어 우랄 알타이 계통의 동일한 민족적 혈통으로 이어진 비교적 가까운 일족이라는 학설도 있다. 또한 후한서에는 예를 잃었을 때 동이에 가서 배우라고 하였으니 한반도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웠고, 전한서에서 공자는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발해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남겼으며, 사기에도 동쪽 발해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신산이 있는데 그 곳에 불로불사하는 선약이 있다 하였고, 진시황도 동방의 나라 삼신산의 불로초를 구하러 서씨에게 동남동녀 500쌍을 인솔케 하여 보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런데 사학자 이병도 씨는 조선 민족의 원주지에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 고전에 나타난 맥의 방위가 북방 내지 동북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대륙 서북방에서 오랫동안의 생활 영역을 다져오다가 점차 동진하여 한반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동 경로로서 첫째, 대륙 북방에서 발해만을 끼고 한반도의 서해안 지대로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둘째, 요동상류에서 송화강 유역에 진출하여 청량산맥을 넘어 한반도 동해안으로 왔을 가능성도 있고, 셋째, 산동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서해안 지대로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추정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하였다. 손진태 씨는 한민족 초기의 역사 무대를 중국 서방으로 보고 그 진출 과정을 서방 중국으로부터 북방 동북아시아로 보았으며, 일부는 황해에 면한 중국의 동북부 지방으로 남하했고, 또 다른 일파는 더 동진하여 만주에 이르고 그 일부가 다시 남하하여 한반도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성경상 고증으로 볼 때 단지파의 민족적 대이동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BC, 1600년 경전에 그들의 기업인 소라와 레바논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동 경로는 지금의 레바논 동쪽에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소련의 남부 우랄산맥을 타고 몽고와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의 대이동 끝에 BC 1200년경 대동강변에 이르러 고조선을 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단군사화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개국 신화로서 주로 대동강 유역으로 설정된다. 그런데 대동강 유역은 한반도 북부의 심장부로서 비옥한 평야를 이루어 산물이 풍부하고 또 중국과의 수륙 교통이 편리하여 문화 개발에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었다. 또한 환웅족의 하나였던 청동기 문화는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사회에 보편화되어 갔다고 하였으며, 고조선 사회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수용되는 과정이었으며 그 당시에 고인돌 즉 돌멘을 쓰고 있었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발상은 단군의 고조선 시대로 보고 있으며, 삼성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환웅천왕 스스로 처음으로 하늘의 백성을 낳아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위대한 교훈을 옳게 여기고 따르더라. 이로부터 치우천왕이 땅을 개간하고 동과 철을 채관하여 군대를 조련하고 산업을 일으키기에 힘쓰더라. 그때 구한 모두가 사만과 한 조상의 뿌리로 알았으며, 소도 관경을 다스리는 일과 벌 주는 일 등이 모든 무리들과 의논하며
하나로 뭉쳤으며 화백의 제도와 아울러 지혜와 덕을 닦으면서 옳은 삶을 살아가니 이에 구안이 다같이 사만에게 통솔되고 사만을 모두 다스리는 천재의 아들을 단군왕검이라고 칭하더라. 이들은 그 후 청동기문화, 철기문화를 이룩하면서 한국사의 새 주인공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남긴 유물로는 청동검, 청동도자 세영동검, 동부동과 동탁청동단추, 마제석검, 석족용범, 다유기암문경 등이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 시대에 의한 청동기 문화의 발상 시기를 BC 1300년에서 1000년경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사와 한국사의 연대표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